오십견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뭐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의 환자분들이 나 어깨 아프면 오십견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타깝게. 사실 그 석회화건염이나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 분들이 자가 진단으로 진단하기는 좀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정확한 진단은 엑스레이나 MRI, 초음파 등으로 통해서 어깨 전문의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오십견의 일반적인 증상은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이 많이 제약이 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든지 머리를 감기가 힘들다, 내가 팔을 뒤로 돌리기가 힘들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속옷을 채우기 힘들다, 이런 이유들로 병원을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아직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워낙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이제 관절 주머니, 뼈랑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 주머니가 쪼그라들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운동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관절 주머니가 마찬가지로 노화가 되면서 이제 탄력이 떨어져서 운동이 좀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깨가 굳는 경우, 그리고 이제 외상이나 뭐 잘못된 뭐 주사 치료랄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어깨가 굳는 원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십견 단독으로만 수술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이제 주사 치료나 뭐 운동 치료 등으로 이제 호전은 됩니다. 선택적으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 정도로 통증이 극심한 경우에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수술은 이제 약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호전이 없다든지 운동 치료 과정을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팔을 얼마나 들어 올려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오십견의 특징은 내가 팔을 들어 올리는 능동 운동이 불가한 상태, 거기에 다른 사람이 추가적으로 팔을 올려주거나 해도 더 올라가지 않는 수동 운동도 불가한 상태를 오십견이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반대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이 올리면 올라갑니다. 그게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운동 범위가 얼마나 줄어들었나, 정상의 뭐 50%가 줄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정상 범위의 20-30%만 줄었다, 이런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환자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오십견에 대해서 대부분 병원에서 예전에는 아프시니까 어깨 쓰지 마세요, 약 드시고 쉬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십견은 관절 주머니가 유착이 생겨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부르고요. 어깨가 얼어있다고 해서 영어로는 프로즌 숄더, 한자로는 동결견이라고 표현합니다. 재활치료는 내가 반대팔을 이용해서 어깨를 운동하는 자가 운동 치료 방법, 그리고 내가 하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깨를 움직여주는 치료를 하는 도수치료 방법 등이 있게 되고요. 그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수술방에서 제가 마취를, 한쪽 팔만 마취를 한 후에 어깨 운동을 풀어주는 마취하 도수 조작술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사 치료는 이제 입원 없이 외래에서 주사 치료를 이제 초음파 보고 정확한 위치에 주사만 되면 환자분들이 바로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간혹 이제 주사 치료 후에 주사약 중에 이제 마취약도 들어가기 때문에 팔의 감각이 좀 이상하다든지 할 수 있어서 당일 운전이나 이런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제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정도입니다. 사실 이제 오십견이 그냥 운동 부족이나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따라서 오기도 하는데요, 외상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이제 환자분 중에 제주도 여자분이셨는데 20대 여자 환자분이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어깨가 다치고 그러고 나서 어깨 이제 골절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팔이 이렇게 9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세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뼈는 잘 붙었으니까 괜찮다,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제주도에서 한 3년을 그냥 지내셨다가 우연히 이제 서울에 오셨다가 제 얘기를 듣고 저한테 이제 진료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보고 지금 증상이 오십견이다.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깜짝 놀라죠. 내가 20대인데 무슨 오십견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분명히 오십견 증상이고 정확한 표현은 스스로 강직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제가 그날 바로 입원을 시키고 입원시킨 다음에 이제 한쪽 팔만 마취하고 마취하 도수 조작술로 제가 어깨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를 병행하고 도수 치료를 병행하고 일주일 있다가 환자분이 이렇게 팔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그럼 3, 4년 동안 나는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나요? 하면서 이제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이제 제주도로 돌아가셨었는데 그 환자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어깨를 우선은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깨 운동을 항상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거운 걸 든다거나 그런 근력 운동보다도 어깨가 굳지 않게끔 반대팔을 이용해서 꺾어준다든지 요즘 공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어깨 돌리고 이런 운동기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어깨 스트레칭 하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런 것들도 해주시고 특히 날이 추워졌을 때 어깨가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십견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빨리 어깨 전문의와 상의해서 오십견이 악화되는 걸 예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